10,000원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만 10,000원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합니다. 쉬는 날이 적으면 행복하지 않지만 쉬는 날에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자면 행복하지 않지만 잠을 줄여서 이루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뭐냐? 당연히 연식 좋은 차가 좋은 차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생각할 것도 없이 좋은 연식의 차가 좋은 걸까요? 이 이야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이거에 대한 선입견을 깨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저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다면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차량으로 기사를 태우고 여러 개의 많은 지인분들과 창업을 도와드리며 수십 대의 차량을 사고 팔고 하면서 절대 2010년식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라고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부품 가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차량은 누구나 알다시피 대우, 기아, 현대, 삼성, 쌍용 등등 여러 기업이 있지만 화물차에는 90% 이상의 점유율로 현대와 대우 차량이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만이라는 차량과 일본에서 들어온 이스즈라고 하는 차량, 그리고 대형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벤츠, 볼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차를 파는 기업은 대우와 현대, 기아입니다. 화물차의 90%가 대우, 현대, 기아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4.5톤 이상에서는 대우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지만 1톤에는 현대와 기아, 2.5톤, 3.5톤 차량에는 거의 현대차가 독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차량만 팔아서 돈을 벌어먹고 있을까요? 차량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갖가지 소모품 부품을 이용하여 조립된 차량입니다. 가끔 골동품 수집가가 40년 이상 된 차량을 가져와서 2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올 수리를 한 후에 독고풍의 차량을 아주 만족해 하면서 타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차량이란 것은 새 부품으로 조립을 하면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연식 대비 차량의 부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크 선발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2.5톤으로 보자면 06년식 2.5톤 즉 이마이티 시리즈 현대 차량의 디스크 선발이 교체 비용은 평균 40에서 5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하고 카드로 하면 5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연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08년, 2010년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2년식, 14년식 2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디스크 선발이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부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갔죠? 200 정도와 4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면은 5배가 올라갔죠. 저는 차를 계속 뽑아보고 수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여기서 쟁점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어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선발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품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5톤 기준으로 06년식의 차량에 엔진을 갈면
한 200 정도만 되지만 좋은 연식이라는 차량에 가면은 1000만 원까지도 합니다. 물론 마력이 조금 세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차가 마력이 세다고 해서 업체에서 돈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즘 차는 빠르게 달리는 것도 렉이 걸려서 90km 이상 달리기도 힘들죠. 또한 화물차는 뭐를 하기 위함인가요? 까놓고 말해서 화물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한 차량입니다. 화물차는 하루에 평균 200km에서 800km까지 사람마다 그리고 거래처마다 뛰는 키로수는 가지각색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km 탄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26일을 일요일 날 쉬고 26일을 운행을 한다는 기준으로 한 달을 타면 5200km 정도를 타는데요. 이것을 1년 기준으로 보면 64,400km로 1년에 최소 5만 km 이상은 타시겠죠, 사람들이. 많이 타시는 분들은 몇십만 킬로도 10만 킬로도 넘게 타요. 부품의 수명은 각기 다르지만 많이 타면 탈수록 빨리 닳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주 갈게 되는 겁니다. 오래된 차라고 해서 부품은 고장이 더 빠르게 나고 오래된 차기 때문에 고장이 더 쉽게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부품이라는 것은 많이 타면 탈수록 더 빠르게 닳아지고요. 많이 타면 탈수록 부품을 자주 갈게 됩니다. 최소 10만 킬로의 웬만한 부품들은 갈면서 타셔야 한다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킬로를 탄다고 하면은 2년 정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10만 킬로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품을 계속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로수에 따라서 차의 이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새 차를 뽑지 않는 이상 중고차를 뽑으면 결국에는 수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차량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연식을 애매한 것을 사면은 결국에는 부품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갈아야 하는 상황이 와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애매한 연식을 사봤자 어차피 더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계산으로는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첫째는 새 차 혹은 준새 차를 사거나 아니면 어차피 수리를 하면서 탈 거라면은 어차피 화물차로 들어올 거면은 수리를 하면서 타야 돼요. 오래된 차를 사서 시작하기 전에 차량에 올 수리를 해서 타는 게 훨씬 낫겠구나 라고 하는 저만의 답을 얻게 됩니다. 준신차를 산다면 수리비는 들지 않지만 엄청난 감가상각이 됩니다. 1톤은 1년에 500만 원씩 깎이고요. 2.5톤, 3.5톤은 평균 1000만 원씩 깎입니다. 4.5톤은 1년에 2천만 원씩 매년 깎여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돈을 많이 썼으니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더 일 추가라고 해야 돼요. 그런 일한 만큼 키로수는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또한 또 열심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네,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키로수가 올라가니까 열심히 부품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네, 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근데 여기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간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매년 감가상각와 큰 대출로 인해 월 할부금의 이자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5톤 냉탑 기준으로 신차 가격을 냉동 탑차로 뽑았을 때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용 트럭이기에 캐피탈을 담보대출, 차량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용 트럭 캐피탈을 빌리면 최소가 5.9예요.
4.9부터는 1금융권입니다. 5.9부터 뭐 한 10.9까지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평균의 신용 등급이 3에서 5등급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8.9 정도의 이자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율. 냉동탑차, 화물차를 뽑았을 때 상용 트럭 기준 8.9%의 이자율을 받게 됩니다. 7천만 원 기준 8.9%의 이자율을 잡았을 때 1년에 나가는 이자는 623만 원입니다. 대부분 한 6년 끊죠. 그러면은 6년 동안 이자가 헐 3천만 원이 넘죠. 그럼 매월 51만 원 9천 원이 매월 7천만 원을 내가 7천만 원을 빌렸을 때 51만 9천 원이 원금 외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매월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당하고 있어요. 2.5톤 기준으로. 그러면은 매월 150만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신차를 뽑았을 때 수리비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연식의 차를 추천드릴 때는 저는 최소한 현금의 보유가 최소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연식을 좋은 차를 뽑으려면은 최소한 현금을 2천만 원 이상 갖고 있으셔라. 그래야지 그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벌을 때 기존에 내가 벌던 수입보다 훨씬 더 평균, 우리나라 평균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280 정도를 봤을 때 그 이상을 벌어갈 수 있고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벌어갈 수 있게 되려면은 최소한 현금 보유가 2천 이상은 되시는 분들께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분이 돈이 없는데 좋은 연식을 사겠다 절대 말리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화물차라는 것은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화물차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된다. 단순합니다. 이 좋은 연식을 뽑는다고 해서 누가 차 좋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차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연식이 좋은 차를 뽑으면은 누가 좋을까요? 물론 차주도 앉는 의자가 조금 편하겠죠. 운수회사, 바로 두 번째로 이득을 보는 건 운수회사예요. 운수회사는 좋은 연식의 차를 좋아합니다. 연식이 좋은 차를 좋아해요. 또한 업체도 좋아하죠. 운수회사가 좋은 업체에 좋은 연식을 넣어주면서 업체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마치 자기가 뽑아온 것처럼, 자기가 이런 차를 뽑아서 여기다 넣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업체한테. 우리가 당신네 업체한테 이런 좋은 연식의 차량을 큰 돈을 투자해서 뽑아서 집어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업체 또한 감사합니다. 쥐들이 좋은 거죠. 하지만 운수회사나 업체는 내가 돈이 있든가 돈이 없든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잃어버리는가, 얼마를 손해보고 있던가, 내가 죽던가, 내가 혹시 살던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업에서 돈을 벌면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편은 여기서 추가로 만든 영상으로 연결해서 이 뒤부터 연결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